그 목걸이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빛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다 깊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은은하고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듯한 그 광채는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보석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어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신비로운 전설이 깃든 이 목걸이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값비싼 보물을 손에 넣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1870년대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한 잠수부가 기적처럼 진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의 진주와는 차원이 다른 놀랍도록 크고 완벽한 구형의 진주 5알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의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 이 진주들은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진귀한 진주들은 머나먼 영국으로 건너가 당시 최고의 보석, 세공 명장 손에 의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5알의 완벽한 진주가 황금빛 실크줄에 섬세하게 세공되어 목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목걸이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목걸이는 진주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인어의 눈물은 이후 100년 동안 유럽 왕족과 귀족들의 목을 장식하며 그 명성을 떨쳤습니다. 수많은 연회와 공식 석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착용하는 이에게는 특별한 권위와 우아함을 선사했습니다. 그 어떤 보석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함과 신비로움을 뿜어내며 인어의 눈물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선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런던의 유서 깊은 보석상인 윌리엄 그랜트는 마침내 이 전설적인 인어의 눈물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는 이 목걸이의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의 보석상 금고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3중 자물쇠는 물론 최신식 감시 장치까지 설치하여 그 어떤 도둑도 접근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통 같은 보안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한 장의 의문의 편지가 그의 보석상에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단호하고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어의 눈물은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봉투에는 발신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활자를 오려붙인 듯한 형태로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어 마치 오래된 유령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판단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윌리엄 그랜트에게는 왠지 모를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이 편지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 그랜트는 인어의 눈물을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출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목걸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상대로 목걸이는 박람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수많은 관람객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황리의 박람회가 끝나자 목걸이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귀환길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비를 위해 전담 경호팀이 꾸려졌고 목걸이는 특수 제작된 이중 잠금 장치가 달린 밀봉 보석함에 안전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는 특급 수송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석함은 파리에서 출발하여 칼레로, 그리고 칼레에서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저 터널을 지나 런던까지 단 하루 만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빈틈없이 짜여 있었고 윌리엄 그랜트와 경호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도착하여 보석함을 열었을 때 경호팀과 윌리엄 그랜트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야 할 인어의 눈물 대신 지극히 평범한 빨간 포장지의 사탕 한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석함의 상태였습니다.
보석함을 밀봉했던 봉인 스티커는 훼손되지 않고 온전했으며 이중 자물쇠 또한 잠긴 채였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목걸이와 사탕을 교묘하게 바꿔치기한 듯한 그야말로 완벽하고 불가사의한 범죄였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상황에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수송 과정 전체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경호팀의 이동 경로, 잠시라도 멈췄던 지점,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가 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틈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저 터널을 통과하던 기차 안, 잠시 객차의 모든 불이 꺼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 짧은 암흑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보석함을 들고 있던 경호원은 기차에 동승했던 호텔 직원이자 벨보이에게 잠시 그것을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15초. 그 찰나의 순간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토록 귀한 목걸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벨보이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석함을 제 옆 좌석에 잠시 내려놨을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보석함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맹세합니다. 그의 진술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의 증언은 벨보이의 말과 달랐습니다. 불이 꺼진 그 순간 통로 끝에 긴 모자를 쓴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이 미스터리한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사건의 범인일까요? 사건 전날 런던 항구에서도 기묘한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한 늙은 어부가 인어의 눈물과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스케치하던 여인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마친 뒤 바다 쪽으로 걸어가더니 짙은 안개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인어처럼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흔적도 없이 말이죠. 경찰은 전 세계의 장무라비와 보석 밀매업자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수사까지 펼치며 인어의 눈물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목걸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수사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보석 도난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 바로 머메이드였습니다. 그녀는 훔친 보석 대신 반드시 사탕을 남겨두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건처럼 말이죠. 그녀의 범죄 수법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대담했습니다. 하지만 머메이드가 과연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여러 범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가명인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설처럼 떠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며 그 실체는 아무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어의 눈물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목걸이가 해외로 밀반출되어 어딘가에 은밀히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컬렉션에 숨겨져 있으리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편지에 적힌 문구처럼 목걸이가 원래 있던 바다로 돌아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 그 신비로운 빛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다가 잉태한 보석이니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그해 여름 영국 남부 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물 속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부서진 진주 목걸이의 은 잠금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잠금 장치에는 바닷물 속에서도 녹이 전혀 슬지 않았고 마치 그날 막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듯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영롱했습니다. 과연 그 잠금 장치가 정말 인어의 눈물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미끼였을까요? 그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더 이상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어의 눈물 도난 사건은 하나의 도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사건 목록에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였는지, 목걸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천재적인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전설 속 인어가 자신의 소중한 눈물을 되찾아간 것일까요? 그 어떤 설명으로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이 기묘한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